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에서는 7.5포인트 상승한 2983포인트고요 거래량이 7억 7천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6,9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3,500 매수, 기관이 3,300 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4,600 매수, 연기금이 1,200 매도했습니다. 이때 종합주가지수 살펴보면서 또 기관투자가들 동향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지수인데요. 오늘의 업종지수는 전기가스, 한전하고 일부 가스업종들이네요. 상승세 보였고, 그리고 섬유의복, 이 섬유의복이 등락이 왜 심한지는 모르겠어요. 섬유의복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섬유의복이고요 화장품 업종이거든요. 물론 뭐 면세 업종부터 해서 많이 있으나 우리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섬유의복, 지금 단체복이라든가 의류도 많이 안 팔렸거든요. 뭐 패션들, LG 패션부터 뭐 코오롱이라든가 SS 패션들 안 좋아요. 근데 섬유의복이 반짝반짝 하는 거는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장품, 뭐 섬유의복 등등 안 좋았는데 주가는 계속 좋아요. 거기에 좀 아리송합니다. 기계업종은 중공업이죠. 비금속, 시멘트, KCC가 있고요. 은행업종이 오늘 또 좋았습니다. 운송장비, 자동차죠. 오늘 좋았네요. 안 좋은 건 의료정밀이고요. 종이목재, 철강, 금속이 안 좋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요. 오늘 뭐 0.25%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 이렇게 플러스가 많아요. 도대체 어디서 밀렸길래 삼성전자도 시장 수익률 상회, 하이닉스 상회, 네이버, 카카오 오늘 다 좋아요. 도대체 어디서 많이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0.25인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 수익률을 다 상회하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도 오늘은 뭐 2.6, 2.35 더 많이 올랐다가 막판에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포스코가 1% 하락했고 얘네들이 좀 도와준 것 같으네요. SK이노베이션하고 카카오페이에서 뭐 많이 뒷받침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오른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는데 한국전력, 전기가스업이 오늘 하락인데도 한국전력은 플러스네요. 아마 가스 관련 업종들이 오늘 많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올랐군요. 뭐 의미 없습니다. KTNG가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은행주가 오늘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올랐고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 또 올랐고요. 뭐 보험주도 반짝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증권주가 눈에 거래량 상위 랭킹에는 뭐 들어있지 않죠? 거래량 상위 보면서 오늘도 이 정도면 거래량 7억 7천만 주가 그냥 순수 거래량 같습니다. 가수가 붙은 것 같지는 않아요. 쌍방울이 오늘 또 8% 상승입니까? 768원? 나 쟤는 부도는 아닌가 봐요. 네, 지금 거래소 시장에 있는 거 보니 운영은 하는가 본데 액면가 5천원짜리가 768원이겠죠? 살아있나 봐요. 요즘도 뭐 쌍방울 옛날에 뭐 런닝서스, 메리아스라고 그러나요? 런닝서스라고 그러나요? 우리 때는 메리아스, 런닝? 뭐 팬티 만들어서 팔던 회사인데 지금도 계속 팔고 있나요? 쌍방울 내복을 요새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 있고요. 오늘 중공업 관련주가 괜찮아서 아마 몇몇 증권주들이 뜬 것 같습니다. 중공업주들이 뜬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거래량이 970만 주인데요. 오늘 4% 240원 하락했습니다.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단기 급등 했으니 조정은 좀 받아야겠죠. 한전기술 이상하네. 오늘 전기가스가 하락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가스업종은 얼마나 하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카카오가 4.4, 5,500원 상승했고요. 차트 몇 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하락했고, 거래량 상위 랭킹을 쭉 보는데요.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종목은 없어 보이죠? KB은행이 있었을 텐데, 네, 안 보이네요. HMM도 오늘 250원 상승했군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눈에 띈다라든가 어느 업종이라든가 주도 업종이라든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보던 개별 종목들. NC소프트는 오늘 62,000원 하락해가지고 9.43가요? 뭔가 조금 반등 하는 기미를 보였는데 그냥 그대로 오늘 장대 음선 만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100원 올랐군요. 대한항공 퍼가 37.34%군요. 뭐 낮은 건 아니고요. 조금 전체 시장 수익률을 좀 상회하고 시장 퍼는 상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글쎄 제일 한 20 정도인데 여기 거래량 상위 랭킹에 있는 거 보니까 4, 5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군요.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퍼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봤죠?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 이거 제가 오늘 환율을 미리 열어놨어야 되는데 얘가 가려가지고 환율을 급한 마음에 하지 못했군요. 오늘 환율 보니까 1원 올랐습니다. 1원. 아마 제가 알기로 환율이 1원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원 상승해가지고 1182원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이 정도 1180원 언저리 정도 면은 아마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N달러 환율도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런 정도 올라서 1182원 이 정도 언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 각권 오늘 조금 오르다가 얘네들 좀 얻어맞았죠? 이 저항선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항선을. 그걸 못 가네요. 네. 바로 코앞인데 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어제도 장중 조정받고 올라갔어요. 장중 시작하면서 쭉 밀리더니 막판에 착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침 초반에 쫙 올라가다가 10시 11시부터 쫙 내려가잖아요. 그거 안 되는 날이고요. 안 되는 시장이고요. 얘네들은 조정받다가 막판에 쫙 올라가요. 되는 시장이죠. 너무 지금 오른 날이 많아가지고 조금 조정받을 때가 되긴 됐어요. 이 정도 직전 고점이니까 한번 왔다 가야죠. 지금 36,150인데요. 35,600이 직전 고점이니까 이 정도 하면 왔다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져요. 요걸로 왔다 간 걸로 치는 건지 한 번 정도 더 있을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름세다 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이제 8월 달에 여름 장세 때 조정 받았고요. 오름세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쉬었다 가지 않겠니? 라는 거 있으나 크게 뭐 저가매수 할 시점이겠죠. 지금 11월 달 연말 장사 앞두고 나온 조정은 없을 거고요. 살짝 쉬었다 가는 것 정도. 나스닥이 탄력이 더 좋아져 버리네요. 어제는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급등세를 보였다고 봐야 되겠죠. 정별 상태 다 돼가지고요. 뭐 조정시 매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곡선봐도 쫙 올라가죠. 그냥 뭐 조정시 매수 고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S&P 500 S&P 500도 어저께 날아가 버렸네요. 장대 양선이죠. 이 정도면 쫙 올라갔습니다. 정별 상태 딱 돼 있고요. 뭐 MACD 소나다는 다 좋아요. 매수 신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옥선요. 얘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안 나타나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PNF
나무랄 데가 없네요. 이걸 어떻게 나무래나요? 이거 딱 조정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간 이 시점, 4,400포인트 이 언저리가 강력한 매수 신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일본인가요? 일본 니케이 0.93% 오늘 올랐습니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잘 가나요?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 생각하고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이 정도면 아마 얘네도 연중 사상 최고치 아닌가요? 사상 최고치일 거예요. 네. 사상 최고치를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콩 항생 0.8% 상승입니까? 오늘 중국과 홍콩이 같이 올랐어요. 좀 올라가야죠. 뭐 중국에 거의 편입되다시피 하다 보니 홍콩 시장이 맥을 못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이 잘 돼야 우리 한국도 잘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상대국이 중국, 미국이죠. 한때 이제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뭐 이렇게 꼽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뭐 인도 뭐 이 정도가 우리 한국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입니다. 뭐 호주도 이제 물론 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홍콩이 좀 잘 돼줘야 우리가 홍콩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뭐 잘 돼주길 기다리고 있고, 중국 상해 오늘은 뭐 오르다 보니 홍콩 상해도 같이 오른 것 같고, 대만은 뭐 이 저항선 돌파하지 못하고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21선도 좋아지고 있고, 거래량도 좋아지고 있고, 지수 21선도 좋아지고 있군요. 이제 막 시작 아닌가 싶어집니다. 좋아 보이네요. 네, 저항선 살짝 돌파하고, 살짝 조정을 받으나 의미는 없고요. 계속 상승세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비슷하죠? 네, 요건 돌파했어요. 이 저항선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양새, 이동평균선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죠. 61선만 지금 빼고 모두 다 지금 상승 터닝 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한국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치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상승 탄력도가 좀 안 돼서 그렇지. 대만이라도 대만이 좀 스스로 좀 지켜야 뭐 중국에 편입 안 되지 않겠나 싶어져요. 대만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국과 전쟁하면 참여할 거냐 그랬더니 20몇 % 참여하겠다고 했다는군요. 그리고 어쨌거나 독립국가가 되고 싶고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 한국은 지금 18개월이잖아요. 근데 대만은 4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초 훈련만 받고 그냥 나가라 그런데요. 또 4개월도 뭐 우리 막말로 빡세게 훈련받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시간만 때우다 나가는 식으로, 그 중국과 전쟁을 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인지, 미국이 지켜줄 걸 뭐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대만이 독립국가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현재 지금 해외 증시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봤듯이 대만만 지금 0.25% 하락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좋았어요. 일본이 0.9, 홍콩이 0.8, 중국이 0.81, 한국은 1% 이상 올라갔다가 0.25%로 줄어들었고요. 영국과 독일이 지금 약 0.3% 정도 지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어요. 0.3% 전후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도 또 뉴욕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네요. 분봉 차트부터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초반 좀 괜찮았죠? 10시 언저리까지 9시 한 50분까지는 좋았어요. 쭉 밀렸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이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스트레스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아침에 좀 뜨길래 국민연금이 좀 사고 있길래 쟤들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한 670억, 한 700억 가까이 아침 매수했어요. 그러더니 10시부터 팔기 시작하는데요. 1220억을 팔았으니까 그 10시부터 거의 2000억을 팔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진 건요, 우리나라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지, 연기금 하면 국민연금이 최고로 크고요. 거의 국민연금이 뭐 90%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연기금 매매 동향은요.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요, 지금 깡통이에요. 이미 20년 전에 깡통 났어요. IMF 때 전후해가지고 깡통 났어요. 대머리가 하던 때가 있었고, 물태우가 하던 때가 있었고, YS가 하던 때가 있고 하면서 그때 이미 다 거들렁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도 전후해가지고요,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깡통이에요. 세금으로 연 한 10조 원가량 메꿔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요. 한 10조 원 정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해가지고 10조 원 정도 지금 세금 가지고 메꿔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 뭐 펀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자금이 인프트가 많은, 들어온 돈이 많은 국민연금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국민연금을 이렇게 팔아버려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날도 올라갈만 하면 패버렸고, 올라갈만 하면 패버리고, 이날은 쭉 빠지니까 이거 살짝 받치는 척 하고 있고, 올라갈 때 쭉 놔둬야 되는데 올라갈 만은 패버리니까요, 좀 싹이 크질 못해요. 오늘은 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가 오늘은 또 한국거래소, 여의도에 있는 증권거래소를 방문했나 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막 10시부터 그냥 갖다 패버리는 거 보면, 뭐 의도적이란 말 하면 또 팩트가 아니니까 뭐 너 왜 그러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알고 있었겠죠. 네. 오늘 간다는 사실을 뭐 몰랐겠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런데 갖다 대고 이렇게 패버리네요. 뭐 자기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팔았다고 하겠죠. 우리는 정치와 관계없이 우리는 시장을 보고 간다라고 말을 하겠으나, 연기금이 올라가려는 시장을 패고 올라가는 시장을 패고, 뭔가 이게 내년 3월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연말 장사가 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일본도 지금 이미 치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연기금이 전 계속 판다라고 봐요. 싹이 요 저항선을 돌파해주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요걸 지금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가고 있잖아. 요거를 계속 올라가면 패버리고, 올라가면 패버리고, 올라가면 패버리고. 그거 어찌면 좋아요? 지금 연말 장사가 이미 여기서부터 좀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연기금을 언제까지, 내년 3월까지는 저는 뭐 갈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제 분석 능력까지 누가 탓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그럴 것 같습니다. 연말 장사가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대선 후보가 거래소 방문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싹 빼버리나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네, 저는 정치적인 언사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연기금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기금 매매하면요, 2040년 가기 전에, 지금은 2030년이면 앞으로 이제 한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 유입되는 게 많을 거예요. 이게 지불하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을 거예요. 근데 2030년 전후에서 이제 나가는 돈이 많을 거예요. 들어오는 건 적은데 나가는 게 많아 버리면요, 한순간에 곡간이 펴버립니다. 네. 들어오는 거, 돈 쌓이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번 마이너스 되기 시작해버리면요, 그냥 아마 물밀듯이 나가버릴 겁니다. 2030년도부터 마이너스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2040년이면 또 국민연금도 곡간에 바닥이 나버리겠죠.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더 2040년보다 땡겨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깡통이 나도 세금 가지고 메꿔야 돼요. 세금 가지고 메꾸는데 국민연금은 빵꾸 나면 세금으로 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거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군인연금, 깡통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합쳤으면 좋겠어요. 합쳐야 직원들이라도 반으로 줄이고 인건비라도 줄일 수 있죠. 국민연금 이사장, 공무원연금 이사장 두 사람이 왜 필요해요? 합쳐가지고 어차피 빵꾸 났는데 월급 한 사람만 주는 게 낫잖아요. 직원들 똑같은 일 하고 앉았는데 합쳐가지고 직원 반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뽑고. 하여간 저기 연기금, 국민연금 제발 초는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연말장세 쭉 이렇게 11월달 돼가지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분위기 막판에 이렇게 지금 초를 쳐버리고 있네요. 네, 그렇다고요. 제 생각입니다. 다 했죠? 이제 개별 종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흥분하는 건 아니고요. 쟤네들이 계속 방해하게 되면 시장이 연기금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연기금을 팔기 시작하면요. 약발이 없어요. 반대로 연기금이 사기 시작하면요. 빠질 것도 안 빠져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 누차 여러분께 설명했잖아요. 네. 이때 2007년도 뭐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2100 언저리까지 올려붙였죠. 이때가 2085까지 올려붙였군요. 네. 그리고 쭉 빠졌잖아요. 2008년도부터는 이제 MB정부예요. 2008년도 1월부터 이 폭락 나올 때부터 MB정부가 쭉 정권을 잡았을 거예요. 1월인가 2월부터 쭉 빠졌죠. 이때는 이제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겹쳤고 하여간 폭락을 했습니다. 2002 1000포인트까지 살짝 깨진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요. 이때 국민연금이 아마 이전까지 국민연금 금융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5%, 채권이 95%예요. 국민연금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채권 위주로 95%는 채권, 5%가 주식인데요. 주식 비중을 30%까지 늘렸어요. 국민연금이 계속 사들어간 거죠. 이때도 빠져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사들어간 거예요. 빠지는 날은 국민연금 받쳐주고 여러분이 봐도 종목이 좀 차트가 희한하지 않아요? 이렇게 쭉 가잖아요. 탄력 하나 없이. 국민연금 빠져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받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팔아버리면 국민연금을 어찌 이겨요? 국민연금이 사면 빠질 것도 안 빠지는데 국민연금이 팔아버리면 오를 것도 못 오른다 그 말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좀 너무 했습니다. 네, 오늘 내년 3월까지 갈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기분이 나쁘네요. 왜 3월인지 잘 아실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라도 좀 100만원 1인당 전 국민들 100만원에도 빨리 풀리게 되면 혹시 알아요? 2020년도 같은 또 유동성 장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거 참 기득권 꼴통들이 반대하는 것 같고 일부 국민들 중에서도 본인이 꼴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세금 가지고 장난치냐, 꽃간다 비교하냐고 하는 사람, 나 그 사람도 이해가 안 가요. 글쎄,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꼴통인지 아닌지, 기득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1인당 GDP가 1인당 지금 34,000불이에요. 1인당. 2024년도인가 25년도에 지금 4만 불 예상하는데요. 지금은 34,000불 또는 35,0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4천만 원이에요. 거의 4천만 원.
여러분 연봉이 1인당 4천만 원은 뭐 가능하겠죠. 근데 4인 가족이면 1억 6천, 3인 가족이면 1억 2천을 벌면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평균도 안 되면서 자기가 꼴통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왜 100만 원씩 주겠다는데 왜 세금 걱정하고 있고, 세금 쌓아놓으면 뭐 디자인 한다고 그러고 뭐 어떤 놈이 와서 가져갈지 누가 알아요. 50억도 푼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이 50억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억울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요. 아들 50억 겨우 50억 받아갔는데 자기는 그래도 뭔가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겠죠. 했으니까 아들이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기여도 안 하고 50억씩 받아간 50억 클럽들이 있잖아요. 쟤네들은 기여도 안 했는데 50억 받아갔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50억을 받아왔는데, 뭐 더 받아간 놈도 있는데 겨우 푼돈 50억 받았는데 왜 그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100만 원 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꼴통도 아니시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어려울 때 받고, 여러분들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고, 이 다음에 세금이 필요하면 다시 걷어 드릴 때 그때 다시 또 내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많이 내겠어요? 평균 이상이 많이 내겠죠. 4인 가족 1억 6천 벌고 3인 가족 1억 2천 버는 평균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내겠죠. 네. 평균 이상이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고맙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왜 주고 공감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평균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이 좀 길어졌으니까, 근데 현대차가 오늘 2.64% 오르면서 뭔가 21만 원도 상향 돌파하면서 뭔가 희망을 준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긴 장대 양선이 내일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얘도 한때는 얘도 많이 올랐다가 밀리긴 밀렸으나 소폭 밀렸군요. 연기금이 장난 안 쳤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거나 지금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다 뭉쳐 있습니다. 21선 돌아서고 있고요. 역시역선 보니까 어딨나요? 여기에 있죠? 지금 쭉 올라가는 게 지금 주가고요. 거래량이 살짝 터닝했나요? 여기서 이제 쭉 뻗으면 되는데 뻗었으면 좋겠어요. 거래량은 바닥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주가도 올라갈 때 많고요. 거래량도 증가할 게 많아요.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한 1월 5일까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연초까지. 그때는 가격 불면 파시하죠. PNF 모양 좋으네요. 네, 요거 지금 딱 하하 예 참 사라져 빨리. 네, 요 정도 이렇게 요거만 좀 돌파해 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요거. 네, 요거 지금 딱 왔죠? 내일이고 모레고 보겠습니다. 이거 돌아왔으면 아마 새로운 어떤 시작 이렇게 보면 좋겠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좀 올라가서요. 24만 원, 24만 5천 원을 올 연말에 갈지 내년 1월 달에 갈지 연초장사 때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바닥의 모양은 갖춰져 있습니다. 네. 아까 역시격선 PNF 제가 보였잖아요. 그거 좀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어제 딱 댓글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제 딱 하나 댓글이 주식 힘드네요. 뭐 주식 어렵네요 그랬는가요? 주식 어려워요. 돈 벌기 이렇게 쉬우면 누가 직장 나가고 누가 시급 9,000원인가요? 아직까지 8,000원. 그러니까 시급 10,000원 받고 누가 일하겠어요. 주식이 이렇게 쉬우면. 주식이 이렇게 쉬우면 제가 이 시간에 왜 떠들어요. 이게 종목 딱딱 사놓고 과am 가서 따뜻하게
썬텐이나 하고 오죠. 저도 주식 어려워요. 제가 친구들한테 뭐 주식을 권하지 않고 밖에 나가선 주식 주자도 안 꺼냅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한다는 얘기는 하죠. 제발 구독 좀 눌러달라고 친구들한테. 안 눌러요. 제가 인간관계를 잘못했나 봐요. 안 누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눌러줘요. 제가 눌러주는데 구독을 핸드폰 줘봐라. 집에 가서 보면 또 해지돼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네.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네가 올려놓은 거 뭐 지표 분석, 캔들 차트, 패턴 분석, 추세 분석, 경영 분석 있는데 그걸 다 공부하고 주식을 하려니 안 하고 말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공부한다고 귀에 들어가겠어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죠. 하지 마라 그러죠, 제가. 근데 지금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아, 참 이게 시황은 50대가 많아가지고요. 그 연령대가 다 뜨거든요, 통계 자료가. 근데 제가 40대 후반에 제가 마라톤 입문했습니다. 40대 후반에 마라톤 입문해가지고요. 50대 초반에 1년에 풀코스 완주를 서너 번, 네다섯 번씩 했었어요. 2월 말에 하는 고구려 마라톤에서 32km 뛰고요. 3월 말에 하는 그 동아 마라톤에서 풀코스 뛰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에 하는 임진각에서 평화 마라톤에서 또 풀코스 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중앙 마라톤이 또 있어요. 중앙 마라톤. 예,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중앙 마라톤이 있고요. 조선일보에서 주최하는 또 춘천 마라톤이 있거든요. 중앙 아니면 춘천을 또 한 번씩 떴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씩 풀코스 완주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네. 최정일 누구인가 이렇게 초기 화면을 딱 보시면 마라톤 뛰는 화면 그 장면이 오른쪽 모퉁이에 아마 있을 겁니다. 진짜예요. 마라톤 풀코스 완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50대라고 한참 공부할 때고요. 한참 뛸 때입니다. 30, 40대는 할 일이 많으니까 마라톤 뛸 일 없잖아요. 오란 데도 많고 갈 데가 많으니까요. 40대 후반 되면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요. 중년의 분노의 질주라고 아세요? 네, 중년의 분노의 질주. 마라톤 하시고 아니면 네, 주식 공부하시고 하십시오. 30, 40대는 뭐 말할 나위 없이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밑에 올려놓은 교육 자료들은요. 대한민국 가장 FM입니다. 제가 올려놓은 거 가지고 시비 걸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감히 있으면 뭐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뭐 90년대, 2000년대, 9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증권사 직원 쭉 가르쳤는데요. 증권사 직원도 감히 못 덤볐는데 누가 덤비겠어요. 그러니까 FM이에요. FM. 그러니까 여러분 쭉 공부하세요. 그리고 책이 필요하시면요. 그 댓글에 다시면 책 소개를 또 시켜드릴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데 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죠. 오늘은 왜 종목도 안 하면서 왜 궁시렁궁시렁 거리나요? 요걸 봐서는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차트가 딱 뭉쳤어요. 올라갈 것 같아요.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종합주가 지수도 올라갈 것 같고 여타 시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얘가 여기서 팔아라 할 때는 시가 종목 다른 종목들도 팔아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여름 장사가 올 것 같고요. 불안할 것 같고 그래서 팔아라 했던 거예요. 이때도 설명 다 했어요. 여름 장사 안 좋습니다 말까지 다 토를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여름 장사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셨을 건데 이런 설명들도 밑에 보면 경영분석 쪽에 다 설명해 놨어요. 뭐 이상연사 못 해가지고 뭐 쭉 설명 공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쭉 밀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괜찮아 보여요. 올라갈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좋고요. 쭉쭉. 그러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시가총액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주가지수는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올라갈 것 같아요.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수 21선이 터닝했어요. 얘네들이 지금 빠져나가요. 얘네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20일이란 건 최근 20일 동안의 평균치예요. 즉 설마 그거 모르시고 제 방송 듣는 분은 없겠죠? 지수 21선 파란 선은요,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20일 동안의 평균 수치가 요 파란 거예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못 알아들으면. 네. 하루 들으면 하루치가 나가잖아요. 요것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터닝하는 거예요. 거래량은 지금 요게 들으면서 요게 나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요게 좀 많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쯤 되면 2, 3일 지나면 얘도 이제 거래량도 터닝할 것 같고 지수 21선도 터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고 모레고 아마 다음 주에는 다시 내일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딱 돌파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기금만 좀 자숙만 하면 끄적거리 안 부리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시부터 팹니까? 거기까지. 현대차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내일 요것만 한번 좀 빵 뚫어지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아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 몇 개 안 하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좀 똘똘해 보이지 않나요? 이때가 92,000원이고 87,000원이니까 5,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이때 현대차 24만원, 24만 5천원 할 때, 그쵸? 지금 21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이게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92,000원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요? 얘도 지금 이렇게 제가 저항선했는데 이미 돌파했잖아요.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살짝 되돌림 주고 올라가는 모습 아닌가요? 21선 올라섰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되돌림 쳤다가 얘도 내일부터는 치고 가지 않을까요?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은 터닝하진 않았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 봐서는 주가지수 21선은 올라가는데 아직 거래량은 진짜 바닥이네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거래량까지 온 것 같습니다. PNF는 고개를 좀 빼끔 내밀었어요. 새싹이 돌고 있어요. 괜찮아 보입니다. 네. 거래량은 지금 최바닥의 거래량 보여주고 있고 지수 21선을 돌아서고 있고 기아차도 괜찮아 보여요. 연기금이 저렇게 고춧가루를 뿌려도 봄은 오겠죠. 네, 지금은 연말장세는 오겠죠. 연기금이 고춧가루를 뿌려도 연말장세는 올 걸로 보여집니다. 연말장세가 많이 늦어지네요. 이미 돌파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뭔가요? 이때 장대 음선 나오면서 섬찟했는데 안 빠지고 여기서 또 지지를 해주는군요. 이거 누르면 또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얘도 여기 21선, 21선만 좀 빵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이고 모레고 내일이 주말이니까요. 주말에 좀 빵 돌파시켜 놓고 연휴를 맞이한다면, 주말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도 좀 편하게 주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 크게 하지 마십시오. 괜찮으실 걸로 보입니다. 네. 연말과 연초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KB금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또 깨고 움직이는데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번 더 내려온다면 54,000원권이겠으나 얘는 뭐 48,000원 기다리다 말았죠. 5만원이 바닥했던 것 같습니다. 요 하락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한 번 바닥, 두 번 바닥, 세 번째는 이탈했었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이탈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신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요, 옛날 선배들이 하던 얘기 책에서 보고 여러분께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탈하려고 세 번째, 3세 번째는 빠지는데 3세 번째 빠지지 않고 돌아선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4번까지 바닥 확인하고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딱 이때 수렴했죠. 주가하고 이동평균선을 모두. 단기적인 조정으로 봐야죠. 네, 일시적인 조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직전 고점까지 와가지고 조정받는 걸로 보면 되잖아요. 네. 직전 고점 돌파를 위한 조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여기까지 69,000원까지 가려고 지금 아마 용트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봐야 되겠죠. 오늘 0.28% 얘도 오르다가 좀 얻어맞았군요. 예, 얘도 뭐 10시까지는 버텼으나 11시부터 무너졌군요. 연기금이라고 봐야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에 폭탄들이 있어요. 다 각 부처마다 다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21선 깨지 않고 버텨주길 바라고요. 여기서 좀 해주고요. 여기에서 저항을 한 2달 받았죠, 이제? 2달 돼가죠? 뭐 11월 중순경이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스크 벗고 모임 가면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겠죠. 이제 마스크 벗고 화장해야 되겠죠, 이제. 네. 대학도 일부 대학들은 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네, 일부는 지금 11월부터 또는 다음 주부터 일부 대학들은 전면 대면 수업을 하는 대학도 있고요. 2년제 같은 경우 작년도 입사한 신입생들은요. 입사하자마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요. 이번이 이제 4학기 마지막 학기잖아요. 뭐 자기 동기들 얼굴 한번 못 봤고 교수들 얼굴 한번 못 보고요. 학교 강의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학생활을 마치는 거예요. 동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사이버 대학인지 그냥 뭐 평생교육원인지 구분 안 가게 지금 학교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해가지고요. 그도 교수 얼굴도 보여주고 동기들 얼굴도 좀 보고 강의실이 어딘지 정도는 파악하라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해야죠. 진짜 불행한 20학번, 21학번 애들입니다. LG화학도 좀 볼까요? 얘는 지가 이게 다 온 걸로 판단하는가 봐요. 여기를 다 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택도 없고 여기까지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뭐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단기 급등 해가지고요. 여기는 깨지 않겠죠? 여기 고점은 깨지 않고 움직이겠죠. 딱 만났잖아요. 이 정도에서 조정받고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바닥이 재밌잖아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네 번째 바닥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쌍바닥이라고 우기는 거겠죠, 자기는. 쌍바닥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패턴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올라갔다가 이제 플랫폼 만들고 있고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 가격대 이상 올라가는 건 좀 물량 많이 받겠죠. 요거 아니에요, 요 물량대. 요게 좀 다이하고 있는 거죠. 작년 2월 달서부터 요 가격대입니다. 85,000원, 85만원, 90만원 사이가요. 이게 한 6, 7개월 동안의 물량대니까요. 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어쩌겠어요. 그래도 밟고 올라가야죠.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요 가격 저항이 아직까지는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2달 돼 갔던가 약간 넘죠? 얘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마 11월 말까지는 아마 되잖아요. 12월 초나 돼야 직전 고점 돌파 시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저항선 역할을 할 거예요. 대한항공도 나쁠 게 없잖아요. 국제선 서서히 열리는 것 같고요. 화물, 물류, 항공 물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나빠질 게 없을 거예요. 수익률은.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나요? 네이버는 다 올라왔는데 네이버는 이 저항선까지 와서 정받고 있죠. 카카오도 여기까지는 14만원까지는 오겠죠. 그 이상 돌파는 이제 운명에 맡겨야 되나요? 운에 맡겨야 되나? 내 돈복에 맡겨야 되나요? 일단은 1차 목표치 14만원입니다. 1차 목표치. 그 이상은요, 이 물량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네이버를 봐서는 여기까지가 일단 1차 목표치가 맞을 거야. 14만원. 네. 그 정도 가면 만족 못하나요? 더 가야 되나요? 털고 나올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까? 14만원 갔을 때? 상투 안 잡았으면 뭐 그 정도면 무난할 것 같은데.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뭐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 21선까지 터닝하고 있고 그렇군요. 뭐 지표들도 나쁘지 않아요. MACD, 소나도 지금 핑크빛 위에서 머물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현대차 뜨듯이 같이 빵 뜨면 좋잖아요. 지금 얘도 지금 뭔가 이렇게 이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쫙 뭔가 이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 뭔가? 그쵸? 이거 돌파만 해주면 PNF 차트 딱 맞죠? 이것만 돌파해주면 뭐, 네, 55,000원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단기적으로 요선. 네, 그려볼게요. 요선. 네, 단기적으로 요것만 빵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옥선 보니까요, 거래량과 지수가 아직까지는 계속 거래량 바닥을 향해서 지금 지하까지 내려갔군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거량이 증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건설이고요. 네이버는 1차 목표치 왔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오늘은 네, 2.24% 나름대로는 크게 올랐어요. 근데 뭐 봤지만 요거지 요 1차 목표치가 좀 와 있잖아요. 요거. 그렇죠? 반듯하게 그리려고 제가 지금 그리는 거예요. 요 정도 목표치가 와버렸잖아요. 요 저항선. 네, 저항선. 요 위에 올라가면 또 이 물량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되게 놀랬었는데 37만원대까지 빠졌는데 42만원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42만원 왔을 때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여기까지 올라가주면 땡큐. 뭐 42만원 언저리에서 파란데 올라가면 내 팔째 돈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주식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나는 열심히 근로노동을 해서 돈 버는 스타일이지 주식이라든가 뭐 로또 복권 사가지고 나는 그런 불로소득이 없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어쩌겠어요. KT 0.66이면 그래도 오늘 뭐 시장 수익률은 훨씬 상회했습니다. 21선 좀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탄력이 너무 없네요. 변동성이 없네요. 내년 연초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고하시려면. 아마 연초에는 IT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 연초는 짧아요. 보름도 안 됩니다. 연초는 짧아요. 네, 3일에서 보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펀드 자금 들어오는 3일, 길면 5일. IT 관련주들은 한 1월 중순경까지 보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월 말을 넘겼다. 이거는 또 1년 계속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LG U 플러스 0.7%면 뭐 시장 순위는 상회했는데 과연 얘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수익률 겸해서 1년지는 미지수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무 재미없죠? 또 현대 엘리베이터를 아까 처음에 봤었나요? 봤고 한국화약, 한국하나투자증권을 한번 봐야 되겠죠? 얘는 제가 할 때마다 코드 번호를 계속 치게 되네요. 핸드폰 보면서 항상 찾게 되네요. 오늘 한 4% 밀렸어요. 요렇게 빠졌군요. 요렇게. 모양이 좋냐고요? 안 좋죠. 근데 밑에 꼬리를 담궈 봐서는 내일은 뭐 마이너스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박스권 탈출했다가 다시 한번 되돌림 주고 20% 가까이 한번 보여주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연말 장세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으나 MACD 내일까지 빠지면 MACD는 매도 신호가 비춰지네요. 소나도 좀 쉬어가는 것 같고요. 계속 추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한번 닦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상승 탄력은 이 정도면 좋죠. 스릴 있지 않아요? KT보다는 LG 플러스보다는 좀 더 스릴 느끼지 않나요? 변동성은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처음에 보여드렸었죠? 네. 얘가 이러다가 튀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이 시장 연말장세에 좀 뭔가 올 연말 안에 좀 좋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유튜버 보니까 뭐 뉴욕에 있는 뭐 유엔 뭐 본관이 뭐 한국으로 온다는 등 쓰잘데기 없는 그 희망 고문을 누가 자꾸 띄우고 있어요. 뉴욕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유엔 본부로 옮겨가면. 한국에 물론 좋죠. 근데 뉴욕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뉴욕 지사 끝발이 한국 대통령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예산도 한국 예산과 뉴욕 예산과 누가 많을지 모르겠네. 그냥 혼자 유튜브 보고 그냥 혼자 떠든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쨌건 좀 뭔가 남북 관련 좋은 재료 나오면서 하나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연말 안에. 그래 시장에 뭔가 재료가 하나 터져줘야 지금 뭔가 터지고 싶은데 하나도 안 터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뭔가 하나 팡 터졌으면 좋잖아요. 그런 게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불쏘시개죠. 파방빵 해주는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은 주말이거든요. 편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뭐 시장이 조금 막판에 항상 밀리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요. 연말 장세는 오긴 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